2021년 2월 24일,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정세균 총리가 그렇게 밝혔습니다. 다름 아닌 백신이, 코로나19 백신이 최초로 출하가 된 날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행사를 하면서 역사적인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우리 모두 알고 있죠. SK 바이오사이언스 안동에 있다고 하죠. 그곳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생산해서 국내에 오늘 처음 출하된 것이 맞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한 이야기부터 살펴보기로 하죠. 참으로 역사적인 날이고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다. 멋지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겠지만 정세균 총리도 답답하겠죠. 되는 일이 없으니까. 이번에 아주 짤막한 연설을 했는데 KTV에서 방영한 그 영상을 보게 되면 거의 매 문장마다 정말 말을 길게 느리고 더듬거리고 이런 정세균 씨를 볼 수 있습니다. 정세균 씨는 총리가 되기 전부터 그렇게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었죠.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 말을 질질 끕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인 것이죠. 여러분도 딱하다,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이제 뒤에 백신을 실어 놓은 트럭이 있고, 그 트럭 전면에, 트럭 그 옆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광고판을 통째로 붙였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그렇게 붙여놓고 거기에 구호도 써놓고, 그리고 이제 그 앞에서 정세균 총리가 이 짧은 연설을 한 것이죠. 대한민국에서 이곳 특히 안동에서 생산된 백신이 이제 국민 여러분에게 접종을 하기 위해서 이곳을 출발하는 그런 날이다. 오늘이 그래서 역사적인 날이다. 그런데 이게 말입니까? 무슨 백신이 접종을 하기 위해서 출발을 합니까? 백신이 인간입니까? 정세균 총리는 그런 거 잘 아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그런 식이 반복이 됩니다. 자기 뒤에 있는 그 트럭에 43만 회 분이 실려 있다고 하고 들은 얘기죠. 나는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합니다. 이런 식입니다. 앞으로 또 노바 백신도 생산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다른 건 그만둡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백신은 과학입니다. 백신은 정치가 아닙니다. 사실 이 대목에서 좀 깜짝 놀란 국민들이 있을 겁니다. 백신은 과학입니다. 그러면 저 양반이 혹시 백신을 침대라고 알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겠죠. 백신은 정치가 아니다.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백신이 정치라고. 그런데 그 자리에 나가서 아직도 그 총리직을 버리지 못하고 거기에 목매고 있는 처지다 보니까 나가서 짖어라 하면 짖어야 하는 그런 입장이다.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하겠죠. 정말 24일, 그리고 이 백신 트럭 앞에 서서 행사를 하는 이 순간이 역사적인 날의 역사적인 일이라면
정세균 총리가 이런 식의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백신은 정치가 아니다. 이어서 한 이야기가 이 백신에 대해서 정치화를 하려고 하는 일부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 안타깝다. 정치적 적, 그 상대방을 한번 또 물어뜯겠다 하는 것을 드러낸 것이죠. 이빨을 보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좋은 일이 있는 날, 또 엄숙한 그런 행사를 할 때는 옆에 돌아다니는 개도 나무라지 않는다 하는 말이 있죠. 그러면은 정세균 씨는 이날 이 행사가 그냥 쇼다. 그 사람들 말 버릇대로 하면 헛짓거리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에라, 표나 벌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인가. 백신을 정치화하려고 한다. 그런데 그것은 정부가 하고 있는 이 의료정책, 백신 정책이 투명하지 않고 그리고 국민이 신뢰할 수 없는 그런 행태를 지금까지 보여왔기 때문에 국민이 지지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누가 하겠습니까? 문재인 민주당을 지지하는 측에서 안 하겠죠. 반대편에서 국민이 이러더라. 국민의 소리를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정치화다. 그것도 바로 이런 행사를 하는 자리에서 이제 우리가 볼 겁니다. 그런데 이 백신 나가는 거를 대대적으로 포장을 해서 한번 써먹자. 그러고 하는 그 행사장에서 정세균 씨가 얘기를 했다. 이게 정세균 총리의 인품인가? 아니면 그런 오더 받고 나온 거냐? 나가서 짖어라. 이런 명 받고 나와서 짖은 거냐? 어느 쪽이 됐든 국민은 실망스럽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국민의 편에 서는 겁니다. 국민을 지키는 것이죠. 잘 알지 않습니까? 법을 위반하면 위아래 없이 총리니까 법을 위반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정부가 거짓말하면 안 되죠. 정부가 국민을 속이면 안 되는 겁니다. 요즘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문재인 민주당 측에서 어쩔 수 없다. 하는 수 없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그 앞에서 그 어쩔 수 없어서 겪을 고초를 내가 겪겠다 하면서 자기의 의지를 관철시키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누구나 같은 것이죠. 자기가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땅에 기는, 엎드리는, 그러면서 존엄한 인간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이웃들과 공존을 지켜가겠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는 매번, 매 순간 어쩔 수 없는 선택 앞에서 그걸 시련으로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총리의 자리에 앉아있는 인물이 국민과 문재인 민주당 사이의 선택이다 하면은 당연히 국민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의 도리다, 의무다. 그렇게 봐야 하겠죠. 그런데 나와서 짖었습니다. 그걸로 다 된 거죠.
그 다음에 계속 더듬더듬 거립니다. 백신에 대해서는 식약처에서 과학적으로 검증을 하고 전문가들이 결정을 해서 그래서 접종을 하는 거고 또 과학적으로 검증되고 설계된 그런 방법으로 접종을 하는 거다. 그 점을 참작해달라. 접종을 하는데 협조해달라. 정부를 믿어달라. 정부 믿을 수 없죠. 정직하지 않으니까. 총리도 정직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과학적으로 검증되고 설계된, 그런데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그 정체를 모릅니다. 코로나19 백신이라고 하는 것도 검증되고 누가 그거를 꽉 장악하고 완전히 쥐락펴락하면서 방법을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 지금 도달해 있지 못합니다. 사실 백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럴 때 차악이다. 그렇게 말을 해야 하겠죠. 위험하지만 그래도 혹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사람의 생명을 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선택을 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1호라도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정부가 장사를 한다든지 이걸 어떤 기회로 악용을 한다든지 그래서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죠. 백신의 부작용으로 국민이 생명을 잃으면 정부가 책임져라. 그럴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백신을 속여서 우리가 그 아주 작은 수술을 하더라도 의료인은 어떻게 합니까? 환자와 환자 가족에게 다 설명을 하고 본인들이 동의를 하고 그리고 하지요. 그런데 그 의료 처치는 항상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위험하지 않아도 우리 개인이 존엄하고 불가침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백신은 어떻습니까? 일반 의약품하고 다르죠. 특별한 겁니다. 그래서 국가 검증 체계를 거치도록 해 놓은 것이죠. 그냥 판매할 수 없게. 그런데 그 백신에 대해서 더구나 그 백신을 사용하고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단계에서 백신을 도입했을 때 국민에게 모든 것을 정직하게 밝혀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사실은 10만 분의 1밖에 없다. 그렇지만 이걸 믿고 같이 가겠느냐? 뭐 이렇게 나와야 하는 건데 아주 오만합니다. 우리가 전문적이고 우리가 설계했으니까 따라 달라. 이거 반대하면 나쁜 인간들이다. 정치화하는 거다. 과학을 부정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제 하나씩 살펴보기로 합시다. 이 정세균 총리가 이 연설을 하는 그 정세균 총리의 바로 뒤에 보니까 뭐 빨간 주단까지 깔아놓고 모여 서가지고 아주 희희낙낙 한 셈이죠. 무슨 빨간 주단을 깝니까 거기다가. 우선 이거부터 봅시다. 그 백신 차량에 전면 광고 붙여놓은 게 뭐냐면은 물론 이제 KTV 제목은 이렇습니다.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후 백신 첫 출하 현장 영상. 이렇게 나와 있죠. 백신 첫 출하 현장. 우리가 그 닭을 길러서 계란을 시장에 냅니다. 처음 내보낼 때 우리가 생산해서 내보낼 때 첫 출하 그러죠. 고구마를 심어서 고구마를 처음 수확해서 우리가 내보낼 때 첫 출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길동씨가 첫 출하를 한다고 하면 그 출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얼마나 할 것인지, 얼마를 받을 것인지는 길동씨가 결정을 하죠. 거기에서 남는 그 비용이나 이런 걸 제외하고 남는 이익도 길동씨가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전국에 방영을 했을 때 본 국민들은 우리나라에서 백신을 생산해서 그 백신을 정부가 돈을 대든 어떻든 우리가 물건을 산다고 하면 저거는 문재인 민주당의 첫 고구마 출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이걸 팔아서 만약에 돈을 받는다면 그 돈은 정부가 갖는 거구나. 우리나라 정부가 갖는 거구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는 이 전광판 오른쪽 위에 잘 보이는 곳에는 SK 바이오사이언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구호가 있습니다. 국내 최초 허가 쉼표, 코로나19 백신 첫 출하 느낌표. 우리 기업이 생산 쉼표,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공급합니다. 마침표. 그리고 밑에 사람들이 앞에 주 단위에 서 있으니까 가려서 잘 안 보이는데 아스트라제네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아주 대형 광고판입니다.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단 두 줄입니다. 국내 최초 허가. 국내 최초 허가 이러면 누가 허가를 합니까? 우리 정부가 검증 시스템이 있으니까 문재인 민주당이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코로나19 백신을 허가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다 허가를 합니까? 대체로 한국 정부가 하면은 한국 기업이 생산한 데에다 하겠죠. 이거 그런 거 아닙니다. 국내 최초 허가, 수입하는 거를 허가한 겁니다. 이거 신청한 게 아스트라제네카에서 신청했죠. 아스트라제네카가 코로나19 백신을 우리나라에 공급하는데 정부가 허가했다. 그거 최초다. 그런데 국내 최초 허가 이러면 그 뜻이 전혀 전달이 안 되죠. 국민을 속인 겁니다. 이걸 알아보는 국민은 알아듣고 정부 비판을 할 것이고, 이걸 알아보지 못하는 국민은 야, 우리도 이제 백신이 나왔대. 그런데 그게 아스트라제네카래. 근데 우리나라에서 만든대. 그럼 됐지. 이렇게 흘러가겠죠. 그 다음에 코로나19 백신 첫 출하 이랬습니다. 얘기했죠. 출하는 내 것을 시장에 내보낼 때 얘기하는 거다. 그러면은 이 출하는 누가 했을까? 이 광고판 메뉴에 보면 SK 바이오사이언스가 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소유관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한국의 SK가 이걸 만들어서 출하하는 게 아닙니다. 위탁 생산이라는 것이죠. 출하는 아스트라제네카 영국의 기업이 출하하는 겁니다. 여기서 영국의 기업이라는 게 몽땅 빠져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밑에 있습니다. 우리 기업이 생산. 그러면은 문재인 민주당은 악마의 디테일로 목숨을 유지하는 집단이니까 이거 맞다고 할 겁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생산했죠. 어떻게 생산했습니까?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을 받아서 그거 우리가 못 만드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거 못 만들었죠.
영국에서 그거 받아가지고 여기서 그거를 생산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계약서 있죠? 그 맨 처음에 그 미리 나온 거, 거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에서 준 이 후보 물질을 전 세계에 확산시킨다. 그 일을 하는데 할 수 있게 해준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가 성공시킨 백신을 공급하는 게 아니다. 또 하나 있죠. 그러면 그쪽에서 만든 거 우리가 로열티를 지불하고 우리가 새로 만들어서 이걸 공급하는 것이냐? 그거 아닙니다. 보도돼 있죠. 모든 것은 본사가 알아서 한다. SK 바이오사이언스는 그저 시키는 대로 오히려 돈 받고 일하는 곳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노동자가 돈 받고 일하는 겁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노동자라는 말을 썼을 때 노동자가 만약에 국회의사당을 짓는다고 합시다. 그 노동자는 설계자도 아니고 건축가도 아니고 건축주도 아니다. 그거 지으면 지어서 파는 게 아니고 일하는 일당을 받는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업이 생산했죠. 노동자가 생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그냥 나사 박는 거를 계속했다. 컨베이어 벨트 앞에 앉아서 조립을 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수출했다. 이렇게 말한 거하고 동일하죠. 정부가 거짓말한 겁니다. 정부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 기업이 쉼표한 다음에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공급합니다. 공급도 심부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마치 우리가 수출하는 것처럼 그렇게 써놓고 홍보를 했다. 그래 놓고는 역사적인 날이다. 그 나사조이는 얘기를 했는데 제품을 수출하는 그 기업, 국가 다 놔두고 나사조이는 사람들이 모여서 행사를 하면서 우리의 그 역사적인 그 성과, 성취를 축하하면 좀 우습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정세균 씨는 왜 이러고 쫓아다니는가? 사실 이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문재인 씨하고 정세균 씨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이걸 어떻게 울고 먹을까 하는 걸 우리가 지켜봤습니다. 지난 1월 20일에는 문재인 씨가 바로 이 안동공장, 이번에 정세균 씨가 간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인지 그 다음 날인지 정세균 씨는 같은 SK바이오사이언스 경기도에 있는 본사를 갑니다. 서로 꼭 무슨 경쟁하는 정치적인 어떤 선전 경쟁을 하는 사람들 같죠. 같은 편이면 이렇게 그 아귀다툼을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선은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뭐 내용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하나하나 따져봅시다. 어떻든 2월 24일에 백신을 첫 출하했다. 이제 이 최초다. 최초가 아니면 역사적인 날이라는 말을 할 수도 없겠죠. 정말 최초인가? 그걸 한번 알아보기로 합시다. 지난해 12월 23일에 보면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SK하고 위탁 생산 계약을 했죠.
그 총 물량이 2천만 도즈, 그러니까 1,000만 명이 접종받을 수 있는 그런 물량을 위탁 생산하게 됐습니다. 만들어서 몽땅 영국으로 보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만일 이 백신을 우리가 구매한다고 하면은 본사에서 사들여야 하는 것이지 SK가 판매할 수 없다. 이렇게 보면은 분명해지죠. 그렇게 됐는데, 요번에 그 정세균 총리가 이게 최초다. 뭐 정부가 최초다 이렇게 행사를 했습니다. 요번에 내보내는 게 2월 24일에. 그러면은 그동안에는 이걸 만들지 않았구나. 왜냐하면 지금 다들 다급한데 또 아스트라제네카도 사겠다는 국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보낸다. 우리도 좀 더 일찍부터 이거를 사겠다고 했죠. 한 지가 좀 오래 됐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왜 이제 이렇게 내보내게 됐을까? 첫째는 그동안에 그러면은 SK는 만들지 않았던 건가? 다른 나라에는 내보내지 않았던 건가? 그래야 되겠죠. 이번에 우리가 최초로 내보내는 거다. 그랬으니까. 그럼 그동안에 SK는 뭐를 했을까? 정말 오늘 처음 나가는 걸까? 그렇지 않습니까? 트럭 세워놓고 이제 나갈 때 봉인지 붙이고 이런 것도 했으니까 그전에는 나갔다면 최초로 봉인지 붙이는 이 역사적인 행사를 하지 않았겠죠. 만일 나갔다면 정부가 국민을 속이고 오늘 국민을 속이는 대국민 쇼를 한 게 되고 우리는 궁금한 겁니다. 뭐가 사실일까? 아무래도 그전에도 만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올해 2월 10일 그 청년의사라고 하는 그 매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도를 했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미 생산을 마친 코로나19 백신 재고가 쌓여 있을 것이라고 추측을 했다. 여기서도 그렇게 추측을 한 것이죠. 우리가 SK가 놀지 않았을 거다. 그런 생각을 했듯이. 그런데 이런 내용이 있는 겁니다. 일단 물량이 쌓여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SK바이오사이언스 측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생산은 이미 해놨구나 알 수 있죠. 완성된 코로나19 백신이 자체 물류 창고에 보관돼 있다고 한다. 그게 2월 10일, 그러니까 2주 전의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 만들어서 보관을 그냥 하고 있구나, 안 내보내고 아무 데서도 주문을 하지 않은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이거 보관하고 있으면 보관 비용만 드는 거 아닙니까? 원래 상품은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재고가 쌓여 있었구나. 어제 막 만들어서 오늘 내보낸 것이 아니구나. 그거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정세균 총리가 행사를 한 게 2월 24일 오전 10시에 행사를 시작했다고 그 KTV가 밝히고 있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2월 24일자로 뉴스가 나온 겁니다. 우리 한국어 뉴스로. 이 SK의 아스트라제네카, 이게 베트남에 도착했다. 이런 뉴스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1차분 수령을 했고 이거를 베트남에 도착했다고 베트남 정부가 정부 성명서를 냈다는 겁니다. 11만 7천 회분을
서울에서 호치민으로 전달받았다. 이걸 이제 하노이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했죠. 이게 우리나라 그 뉴스원에서도 보도하고 몇몇 그 매체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뉴스원에 따르면 항공편으로 호치민시에 도착했다. 베트남 보건부 차관이 직접 공항에 나가서 서울에서 온 이 백신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노이 로이터가 보도를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로이터 영자 그 뉴스를 한번 찾아보자. 그러니까 로이터는 오늘 오전 10시 43분 그때 한국에서 백신이 도착했다는 뉴스를 내보내면서 이때 뉴스를 한번 수정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하노이만 해도 입장이 어떠냐 하면은 이 한국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이 표현이 참 미묘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제조 승인을 받은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산 아니다 하는 걸 분명히 밝히고 있죠. 그래서 오전 10시 43분에 이미 한번 수정한 뉴스가 나왔구나 그랬더니 그보다 좀 더 이른 게 있습니다. 베트남 익스프레스 영문판은 오전 10시 03분, 그러니까 10시죠. 그때 이제는 아예 한국을 빼버리고 옥스포드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비드19 백신 11만 7,600도즈가 첫 번째 그 수송 분량이 호치민 탄손루트 공항에 도착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트남 익스프레스 이거는 시간이 10시로 돼 있는데 보도한 시간이 서울이 베트남보다 2시간이 빠르다고 하죠. 그러니까 빠르다. 서울이 10시면 베트남이 8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베트남 도착한 것도 자기네 시간으로 10시. 우리 정세균 총리가 행사한 것도 우리 시간으로 10시.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이 시간에 이렇게 도착을 했다고 한다면은 과연 우리가 최초 출하하고 그 다음에 베트남으로 보낸 것일까? 아직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그 매체는 베트남 자체의 매체를 보면 이게 23일자에도 이게 있더라. 차관이 나갔다 하는 뉴스가 있는데 이게 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이렇게 베트남이 8시에 도착을 했다면 우리 SK는 몇 시에 보내야 하는 겁니까? 따지고 보면 새벽 배송을 시킨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정세균 총리가 10시에 행사를 시작해서 거기에서 여러 사람이 연설을 하고 그리고 봉인지를 붙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첫 출하는 10시 30분에 실시가 됩니다. 트럭이 10시 30분에 떠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10시 30분에 이게 국내 최초 백신 첫 출하 이렇게 됩니다. 오전 10시 30분. 그런데 베트남에서는 우리가 지금 찾을 수 있는 거로 봤을 때 오전 10시 03분에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뭐 오전 10시 그 이전에 도착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뭐 항공기가 도착하고 또 꺼내놓고 뭐 하는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언론에 밝혀지고 차관이 와서 참가해서 뭔가를 하고
그게 있은 후에 언론 보도가 되겠죠. 순서가 그럴 거 아닙니까? 그게 10시다. 그러면 우리 시간으로 12시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10시 반에 첫 출하가 되는데 베트남에서는 12시 혹은 11시 반에 도착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1시간 만에 갔다. 우리나라 공항에 갔다가 항공기로 갔다 그러니까 1시간 만에 베트남에 도착했다. 이렇게 돼야 합니다. 좀 무리가 있죠. 사실은 이거 정부가 알고 있을 겁니다. 언제 어떻게 보냈고 한 것을 알 수 있는데, 따라서 일단 우리 국민으로서는 이런 베트남 뉴스와 그리고 로이터 뉴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행사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10시 반에 출발을 한 이게 첫 출하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믿기 어렵다. 좀 보충 자료가 나와줘야 되는 거고 또 지금으로서는 그건 좀 정확지 않은 것 같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여기에 대해서 기자들이 이런 거는 밝혀줘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초라는 거를 그렇게 봤는데 이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불신하고 있죠. 그도 그럴 것이 현재 나와 있는 백신 중에 제일 싼 백신이다. 이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메신저 RNA 방식, mRNA 방식이 아니다. 현재 가장 검증이 되고 한 거는 mRNA 방식인 화이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일 싸고, 그리고 다들 기피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불신할 수밖에 없죠. 국민을 탓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생명이 달려 있는 건데 그렇겠죠. 그런데 이게 왜 또 국민들이 자꾸 의심을 하느냐 하면은 2020년 11월에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제 공급 계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11월 현재 시점에서 유럽연합, EU하고 4억 도즈, 4억이면 많죠. 4억 도즈 계약을 했답니다. 그랬는데 바로 얼마 안 가가지고 2021년 1월 24일에 나온 보도를 보면은 그 사이에 이상 증세도 있었고 이런저런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1월 24일에 2021년 1분기, 지금 우리가 지금 가져오는 이때에 유럽연합의 백신 공급을 60%를 줄인다. 문제가 있어서 줄인다. 그냥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고수하겠다고 밝혔다는 보도가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올해 1월 4일에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제 우리 정부의 이 공급 계약을 위해서 검증을 받고 해야 되니까 신청서를 냅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 내에서 한국 내에 공급하는 이 검증을 받을 대상이 SK에서 만드는 것만이 아니고 이탈리아 제품을 포함해서 해외에서 제조된 제품을 검증 허가를 해달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은 국내에서 이제 나머지 것들을 지금 만드는 것들은 다 영국 본사에서 어디다 공급할 건지를 결정하죠. 그러면 SK가 1,000만 명분을 지금 위탁 생산하기로 한 거는 각처로 나가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또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거는 다른 나라에서 만든 것들을 갖고 와서 공급을 할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아직 평가 시험이 완료가 안 됐다 하는 거 알고 있죠? 이 신청서에 아스트라제네카가 우리 정부에 낸 겁니다. 이거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여기에 이런 게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백신의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이 아직 진행 중이며 2021년 9월에 종료될 예정이다. 지금 종료 안 됐다 하는 겁니다. 일단 그 자체에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국민에게 제대로 이거를 알려야 하지 않겠느냐. 그냥 우격다짐으로 정부가 시키는 대로 복종해라. 그러지 말고 이거를 알리고 국민이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아니 얼굴에서 점 빼는 것도 아니고 국민한테 정보도 주지 않고 네 목숨을 맡겨라. 그래놓고 질병관리청에서는 뭐 이거 백신 맞고 이상 증상이 있으면 이의제기 받아주겠다 이랬죠. 전에보다 좀 쉽게 받아주겠다. 그것도 24일에 바로 냈습니다. 그러면 쉽게 받아주겠다 이것도 악마의 디테일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받아주면 접수 한번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뭔가 보장되는 거 아니죠. 이거 분명히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정세균 총리가 이렇게 요란스럽게 나가서 했는데 질병관리청에서는 이번에 아스트라제네카 이거 하여튼 이 코로나19 백신 접종받고 사망하면 4억 3천만 원까지 주겠다. 뭐 장례 치르고 할 거 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신문마다 맞고 죽으면 4억 3천만 원 이런 제목 지금 떴죠. 이게 국민이 이거 보고 협력하겠습니까? 어째서 행정 집행을 이런 식으로 하는가? 국민에게 사실을 알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백신을 도입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다. 좀 솔직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음으로 양으로 이렇게 국민을 속이고 그리고 자기네 속으로는 뭔가 생각이 있으니까 죽으면 돈 줄게 하는 소리를 한 거 아닙니까? 아니 살자고 백신 맞는 사람들한테 죽으면 돈 줄게. 뭐 이런 정권이 다 있다는 겁니까? 그리고 이 신청서에서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다 했던, 그러나 아마 이거를 미처 생각하지 못한 국민이 있을 것도 같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백신의 대원칙이 있습니다. 백신은 건강한 사람에게 사용한다. 이렇게 딱 못 박아두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다른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 위험하다. 그것도 뭐 특별한 질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백신은 건강한 사람만 접종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보장은 할 수 없죠.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는 아직 시험 중이다. 자기네가 올해 9월이 돼야 그걸 마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신청서에 이런 게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요번에 접종하지 않습니까? 접종하고 나서 12개월 동안, 그러니까 9월까지 종료하고 그때 접종해서 12개월 가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튼 우리나라는 지금 1분기에 어떻게 해서든 1분기에 접종을 하겠다고 하니까 접종하고 12개월 동안 이상 반응 자료를 자기네가 수집해서 분석을 할 거다. 아예 이러고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게 좀 불안하죠. 그런데 더더구나 마음에 안 드는 것은 현재 어떻게 돼 있습니까? 26일에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먼저 접종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장면을 딱 보면 됩니다. 누가 하느냐? 의사가 접종하겠죠. 의사가 접종을 하는데 의료기관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 2월 15일 연합뉴스 영문판 뉴스입니다. 여기에 원래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국내에도 보도는 됐겠죠. 질병관리청이 3월 8일부터 종합병원 중에 중증 증상이 있는 코로나19 환자가 많은 그런 종합병원의 의료진에게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하겠다. 아스트라제네카 접종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숫자가 35만 4천 명입니다. 3월 8일에 원래 계획이 서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3월 22일부터 구급대원, 검역관, 역학조사관 같은 이런 그 코로나19 근로자들, 일선 근로자들 7만 8천 명에게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하겠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발표해가지고. 그런데 몇 가지가 바뀌었죠. 3월 8일, 3월 22일 이런 순서로 돼 있던 것이 앞당겨졌습니다. 단지 며칠 사이로 2월에 접종했다. 이런 기록을 남기게 될 겁니다. 또 있죠. 의료진들에게 전원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뉘고 있죠. 누구는 아스트라제네카, 누구는 화이자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런 풍경이 되는 겁니다. 26일에 일선에 있는 이런 사람들,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을 받고 그 사람들한테 그 백신 주사를 한 사람들은 나중에 화이자를 접종을 받고 그런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국민이 분노하는 겁니다. 왜 의료진이 아스트라제네카를 거부하는가? 바뀌었으니까. 그렇죠? 35만 4천 명이 그렇게 접종하기로 했던 것을 왜 바꿨는가? 2월 15일만 해도 그랬었는데 2월 24일에는 왜 바꿨는가? 2월 24일에 죽으면 4억 3천 준다고 했는데 의료진은 4억 3천을 싫다고 했던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뭐 백신은 과학이다. 이걸 정치화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런데 참 우리나라에서는 우리가 뭔가를 못했다 그러면은 노력해서 진짜를 만들어내겠다. 이런 의지 자체가 지금 사라진 게 아닌가. 우리가 반드시 그걸 살려내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뭔가를 하면 제대로 딱 부러지게 이거 진짜야. 이거 진짜 실력이 여기 게 최고야. 이렇게 만들어내야지 주위에서 언저리를 돌면서 호가호위하는 거. 그거 굉장히 나쁜 겁니다. 망조입니다. 그거. 그런데 1월 20일에 문재인 씨가 이제 안동 이 공장에 갔을 때 거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머니투데이가 보도를 했는데 제목이 어이가 없습니다. SK바이오가 생산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cc당 바이러스가 300억 개가 더 많다. 이제 그런 거죠. 똑같은 어떤 예를 들어서 영양제가 있다. 그러면은 영양제의 농도가 진하다. 이런 이제 착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제목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씨도 바보는 아닌 모양입니다. 이걸 보고서 이제 물어본 거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 사람이 설명하기를 1cc당
700억 개가 들어가게 돼 있는데 우리는 1000억 개를 넣을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니까 문재인 씨가 물었습니다. 더 많이 들어가면 좋은 겁니까? 그쵸. 이거 보면 아직 바보는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자가 이제 그거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정해놓은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에 딱딱 맞는 게 좋은 것이지 더 넉넉하게 더 여유 있게 가서 좋은 그런 그 기술 세계에는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왜 그 아스트라제네카라고 하는 게 이게 위탁 생산을 하는 사람들도 좀 그 확신이 안 서는 건가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관계자의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게 전문가가 되겠죠. 얼마 이상의 바이러스가 존재해야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항체가 형성되는지 하는 그런 기준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숫자가 미달돼서는 안 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이 백신에 바이러스가 버티지 못하고 빨리 죽어버린다. 그러면 그 숫자가 미달되겠죠. 백신이 생산돼서 유통을 해서 그 다음에 접종을 하는 과정까지 온도까지 맞춰가면서 이렇게 잘 관리를 해도 숫자가 미달될까 봐 1cc당 300억 개를 더 집어넣겠다. 실제로 그랬는지는 모릅니다. 문재인 씨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가? 그렇게 넉넉하게 집어넣으면 좋은 건가? 그 중국 얘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중국에 여행을 간 사람들을 보면 무슨 비닐봉지에다가 맥주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밖에 나와서 마시고 뭐 그러는 게 있다고 하는데 처음에 보면은 그 비닐봉지가 굉장히 큽니다. 거기다가 맥주를 꽉 채워주는 것 같이 그렇게 보였습니다. 두 사람이 사면 두 사람이 다 꽉 채워진 것 같은데 나와서 보면 거품이 대부분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은 맥주를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500cc 잔이 있으면 500cc 달라고 하면은 500cc를 맞춰서 주죠. 거품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적당히 채워주면은 오차 범위는 한 5%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중국 경우처럼 아예 기준 없이 500cc 달라고 했을 때 1000cc가 들어갈 만한 비닐봉지에 꽉 채워줍니다. 우리는 1000cc 봉지를 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거품이 많았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거품이 꺼지면 사실은 한 400cc 받은 게 될 수도 있고 심하면 300cc 받은 게 될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500cc 간등간등하게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미리 우리가 1000cc 봉지에 넣어준다고 할 때 여기는 정확하게 일을 하는 곳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 뭐냐 이렇게 되면 오차 범위가 아까 얘기했죠. 1cc당 300억 개를 더 넣는다 그러면 그냥 내놓고 오차 범위 30%는 접고 들어가는 거죠. 30%. 그 리얼미터에서 문재인 씨 국정 지지도 이렇게 조사해서 내보냅니다. 그 오차 범위 30%라고 하면은 믿겠습니까? 한국 갤럽이 그렇게 내놓으면 문 닫아야 하겠죠. 지금 이런 얘기를 자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백신은 그 백신 기술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렇다. 그리고 첫째가 아니다 하는 거는 이제 의심을 했고, 그리고 이 첫째가 아니다 하는데 보충이 될 만한 게 이게 또 있습니다. 1월 20일 문재인 씨가 그 안동에 갔을 때 이제 그 공정을 쭉 보여줍니다. 이렇게 만들고 마지막에 다 만들어진 것까지 보여주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오늘 공개된 것은 전 세계 공급 물량분으로 이거를 원액 단계로 그 필요 국가에다 납품을 하면 그 사람들이 그 국가별로 접종 방식에 맞게 접종을 할 거다. 그러면 이때 1월 20일 문재인 씨가 갔을 때 이미 전 세계에 공급하는 물량이 거기 만들어진 만큼은 있다 하는 거죠. 그러면은 역시 2월 24일에 최초 출하가 아닐 수 있다. 우리 또 하나 더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역시 기자들이 이거 알아서 국민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당장 그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정부가 강행하니까 문재인 민주당이 특정 직군에 있는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기자들이 사실을 알려줘야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거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거부해라. 그럴 수도 없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는 이 정도면 내가 접종을 받겠다 하는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구멍이 있고 또 논리적으로 이건 거짓이다 싶은 부분들을 사실은 이렇다. 우리가 의심했던 게 맞든지 아니면 그거 이외에 또 뭐가 있든지 그걸 밝혀줘야 하는 것이죠. 또 이거는 좀 심술맞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씨가 안동공장에 갔을 때 1월 20일의 일입니다. 그때 이미 이제 나와 있었다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만든 그러니까 위탁 생산을 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포장된 거를 바이알이라고 그러죠. 그 바이알 하나에 10사람이 맞을 분량을 넣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되는 것일까 생각을 하겠죠. 10사람 분량을 넣게 되면 주사를 할 때 정확하게 10사람 분량을 잘 나누지 않으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일단 그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눈금을 보고 한다 하더라도 분명히 그 부담이 접종을 하는 의사의 부담으로 넘어가게 될 거다.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효율의 문제다. 그럼 얘네들은 모여있지 않으면 또 죽어버리는 건가? 아스트라제네카가 요청을 했답니다. 10명분 원액을 바이알 1개에 담아달라. 효율 때문에 그렇다. 이것도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믿기지 않는 거죠. 특히 이 백신이라고 하는 거는 안전하지 않다가 첫 번째 전제입니다. 그래서 국가 검증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10명분을 모아가지고 한 대 담아놓고 10명분을 갖고 주사를 해라. 왜 그러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정세균 씨나 문재인 씨나 펄쩍 뛰겠지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형 집행한다. 그럴 때 그거는 법에 의한 행위이기 때문에 살인이 아닙니다. 이건 형법 기본으로 배우는 거죠.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 버튼을 누를 때 버튼은 사실 독극물을 주사하는 버튼은 한 개만 진짜입니다. 5명인가 6명이 동시에 누르죠. 그것도 교도관이 못할 짓이다 하는 겁니다. 아무리 법에 의한 거지만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서로 간에 그 정도 칸막이는 쳐 주자 해서 하는 건데
사실 그런 생각까지 든다 하는 겁니다. 이런 백신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1인분씩 딱 포장이 돼가지고 그대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얼마 전에 그랬죠. 뭐 우리나라에서 만든 그 주사기는 뭐 5명분 갖고 6명분을 뽑아낸다. 아주 궁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베트남은 공산권이라고 해야 하겠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알아봤는데 뭐가 달라졌는가? 우리 국민이 사실을 알아야 하고 한글을 읽을 줄 알아야 하고 그리고 문재인 민주당이 한국어를 쓰지 않고 있다. 이중 언어를 쓰고 있다. 그것도 알아야 하고 대한민국의 헌법과 국가체제가 어떤가? 이것도 알아야 합니다. 전 세계인이 상식으로 알고 있는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잊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처음에 얘기를 했죠. 국내 최초 허가 쉼표, 코로나19 백신 첫 출하 느낌표.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 영국의 백신을 최초로 허가했다. 그리고 영국의 백신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출하가 됐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 최초라고 하는 게 여기서 SK가 최초 출하해버리니까 거짓말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죠. 베트남에도 갔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 기업이 생산해서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공급합니다. 그러면 SK가 베트남에 공급했나? 그런데 아니죠. 베트남에 공급한 것은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가 공급을 한 겁니다. 이제 하나 더. 우리 대한민국에 공급을 한 것은 SK냐? 그거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공급을 한 것은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2월 24일 베트남과 공산국가 베트남과 우리 자유 대한민국과 이 양쪽에 영국에서 코로나 백신을 팔았구나. 보내줬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똑같이 취급받은 겁니다.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를 베트남이 사는 조건이 있었으면 우리가 무슨 특별한 조건이 있겠습니까? SK가 여기 있다 하더라도 베트남 언론이 뭐라고 합니까? 아스트라제네카 생산 공장이 한국에 있다. 공장이 거기 생산 공장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우리 하겠다 그랬으니까. 뭐 그 기회도 흔한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뭐 OECD 국가에서는 뭐 꼴찌다. 뭐 이건 바꿀 수 없겠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게 어떻게 들어온 건지 그것도 좀 불명확하죠. 우리가 베트남하고 같은 조건으로 받은 거냐.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베트남은 그 후진국을 위한 그 백신 공여 그걸로 받은 거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도 한 날 받았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받은 거냐. 이것도 또 밝혀봐야 할 겁니다. 그래서 백신이 정치가 아니다. 뭐 이런 소리를 할 게 아니고 정부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은 물론 SK가 독자적으로 백신 만들어서 이렇게 내보내는 걸 원하죠. 세금 지원도 많이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 어려운데도. 그런데 못했지 않습니까? 뭐 쉬운 일은 아니고 또 이러한 성과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그렇기는 한데 이걸 가지고 문재인 씨, 정세균 씨, 문재인 민주당이 정치쇼에 써먹으려고 했다. 그건 좀 괘씸하죠.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2월 22일자
청와대 내부에 민주주의 4.0 멤버들이 있고 그들이 뭔가를 해먹는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민주당 정권 창출. 그러니까 그 다음 해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또 하겠다. 장기 집권 하겠다. 그 장기 집권이 목표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이야기가 이거는 여러분이 그냥 넘어갈 부분이 아니다 싶습니다. 국회의원이랍니다. 문재인 민주당 국회의원이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임기 말로 갈수록 국정 운영 방향이 차기 선거에 맞춰져야 한다.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정부라고 하는 것이 전체 국민을 위해서 전체 국민의 뜻에 복종하고 하나밖에 없는 헌법에 따라서 행정 업무를 하는 곳이죠. 그런데 국가를 5,100만을 위해서 일하라고 준 권한, 그걸 가지고 자기네들 180명, 정부에 있는 뭐 다 해서 몇백 명, 이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쓰겠다고 내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선거에 당선이 돼서 국가가 문재인 민주당을 밀어서 다음 선거에 당선이 돼서 다음에 또 세금 걷어서 빼먹어야지. 세금 걷어서 선거운동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국무총리가 가서 국가 전체의 일을 두고 정치적 적을 욕했으면 선거운동한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이라는 국적은 없고 문재인 민주당이라는 당적만 있는 자들이 아니냐. 지금 돌아다니면서 정부가 그리고 이낙연 씨도 마찬가지죠. 선거운동하고 뭐 그것까진 좋은데 국회의원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국회의원들이 자기네 정당 선거운동을 합니다. 역시 그들에게 국가, 국적은 없고 당적만 있다. 국민은 그런 거 원하지 않았죠. 왜 당신이 잘나서 그래서 세금 걷어 쓰라고 보내준 거 아니다. 우리가 할 일이 바빠서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하라고 준 거지 거기서 권세를 누리라고 보내준 거 아니다. 이 당연한 사실을 두고 눈에 뭐가 씌었는지 저렇게 설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알아보고 나면은 지금 국민들에게 우리도 백신 이제 접종한다고 하는 게 뭐 알려진 37개 나라 중에서 뭐 37번째 또 그 숫자에 안 들어간 데도 있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다 천덕꾸러기 취급하는 그리고 좀 불안해하는 아스트라제네카. 그랬더니 거기다가 척하고 붙여주는 게 죽으면 장례치를 돈 줄게, 넉넉히 줄게. 뉴스를 보면서 참 국민이 딱하고 서글프고 안 됐다. 우리 국민이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절대 아닌데 어째서 우리가 베트남하고 똑같고 그리고 뭐 이렇게 공짜로 받는 거는 김정은이한테도 간다고 하죠. 거기하고 똑같고 만약에 이거 후진국에게 나눠주자고 한 거기서 백신분을 받아왔다면 무슨 BMW 타고 와갖고 도시락 얻어먹었다고 굉장히 욕을 먹었죠. 그런 사건이 있었죠. 무료 급식하는데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문재인 씨가 무료 급식 그 현찰 있다고 흔들어 대다가 무료 급식 하는 데 가서 줄 서서 지금 밥 먹은 거가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돈 좀 냈으니까 먹어도 된다. 실제로 한번 해보십시오. 잘 차려입고 가서. 그러면은 또 저번에 그것처럼 욕을 엄청나게 먹겠죠.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돈을 좀 냈다 하더라도 다른 나라들이 같이 돈을 내서 한 거기 때문에 가서 우리가 그걸 받아오는 거는 사실
문제가 됩니다. 한국 주자하고 돈 냈겠습니까? 지금 형편이 말이 아닙니다. 이 백신 문제, 뭐 대단한 일이나 한 것처럼 잔치를 벌이면서 우리 3월이 아니고 2월 26일에 백신 접종합니다 하고 외치는데 바보입니까? 아니 2월 28일까지밖에 없고 27일, 28일 주말인데 그래놓고 3월 아니고 2월에 했다. 그리고 표 달라고 하면 안 되죠. 표도 표지만 총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정세균 총리는 지금이라도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다. 나는 국민의 종이다. 그 생각을 다시 해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 문재인 씨를 비호하겠다. 문재인 민주당을 위해서 뭔가 하겠다 하는 거는 아니 그 말 하는 분들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신의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배가 가라앉으려고 할 때 쥐떼가 먼저 달아난다고 합니다. 그때 달아나는 쥐떼는 비겁한 쥐떼라고 욕하지 않죠. 떠날 때를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